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뭐 어려울 거 있나?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니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도 의외로 열심히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열심히를 안 해서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염두를 하고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초반에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뭐 성격도 알아가고 생각도 알아가고 뭐 스킨십 같은 것도 알아가고 하는데 처음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귈 때 초반에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도 다 반응을 하고 궁금해하고 의미부여를 하고 하는데 뭐 나중에 오래 사귀거나 상대방에게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열심히 잘 안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든가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지도 않고 궁금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미라는 거, 그러니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쳐보고 저도 미술학원을 다녀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미술학원을 다니면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입시미술 배웠을 때 막 밤에 꿈에서도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릴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이렇게 새로운 거를 좀 연구해가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지겨울 때가 옵니다. 왜냐면은 입시미술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후부터는 무한 반복을 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흥미가 아니라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죠.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승윤아 좀 그냥 그려.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맨날 이상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저번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번처럼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뭐 결과가 저나 이제 선생님의 바램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내 작업에 대해서 발전하고 또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다가 이제 답이 나와버려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답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답이 아니게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제 작업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냥 지겨워지는 일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꼭 추상화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조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구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경우에 만약에 내가 똑같이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했던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물은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을지언정 이 사람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주 작은 단위의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뭔가 연구해보고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많은 경우에서는 내가 뭐 일이 막 밀려 들어오고
뭐 주문받은 것도 있고 하다 보면은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은 반복이라는 건 반복이 아닌 거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틀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에 대한 궁금증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은 채 그냥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기 때문에 똑같은 붓과 물감을 들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하니까 지겨운 그림이 그때부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테스형 있잖아요. 요즘에 테스형이라고 부르던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제가 아는 일화 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가장 현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 사람이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제가 가장 현자인가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죠. 너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똑똑할수록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림을 그리면 설명해서 좀 이해하기 쉬우셨을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똑똑하다라는 거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치 앞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한 치 앞에서 약간 더 복합적으로 봐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들은 근데 동물들의 지능이 떨어질수록 1차원적인 대응으로 장애물을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딪힌 다음에 여기가 막다른 길이네,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하든가, 조금 더 지능이 높으면은 뭐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실은 그 분야에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내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지능이 달라요. 아무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시야가 넓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시야가 좁은 사람은 요 안에 하나만,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세상을 알고 나면은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작업을 무조건 재미로만 연결할 수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내가 더 이상 흥미가 없고 더 이상 연구해야 되고 궁금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서도,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아주 단순한 행위 자체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만큼 늙었고, 아니면 몇 시간만큼 늙었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의 컨디션이 다르고, 오늘 들어가는 식재료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접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똑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다가 밖에 나온 사람은 바깥 공기를 마시면 굉장히 상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매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보다 그 분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박사학위를 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분야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한 부분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똑똑해야지만 열심히 할 수 있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내가 뭐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그림에 대한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일 거고, 운동에 대해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 뭐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직업은 그 분야에 이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의 관심을 더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이렇게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만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할 방법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좀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야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시험 같은 거를 보거나 그랬었을 때 사실 모르는 게 틀린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아는 거를 틀렸을 때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세상 많은 것들은 사실은 내가 몇 단계만 따져보면은 거의 다 아는 게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프로게이머가 해요. 근데 프로게이머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내가 게임을 할 때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사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없어지고,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것도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라도 다시 곱씹어 보고, 사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게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계속 역사를 배워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배워나가는 와중에 또 새로운 게 생겨나기도 하고, 물론 새로운 것들을 발굴을 그러니까 아예 너무 새로워서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그냥 똑같이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시야를 가지고 바라봤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창하게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흥미를 가지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좀 쓸데없이 너무나 연구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연구한 거를 내가 결과물을 되게 얻었어요. 그럼 되게 허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구한 걸 막 그림에다가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다른 실험을 해보려고 그 거리를 좀 찾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리면서 놓쳤던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렸었던 그림들을 쫙 봐요. 이땐 이렇게 그렸었지 라고 해서 사실 지금 하는 거랑 예전 것이 다시 혼합이 되면은 또 약간 좀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열심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너무 하기 싫은데 지겨운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똑같지만 나는 스스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능동적인 열심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그 사람의 그 공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내공이 쌓이는데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